자, 우리 오랜만에 공포 라디오 옛날 버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PD.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욕을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예, 그래서 힘들었죠? 쉽지 않았죠. 이 라이브함을 잘 담아보려고 대화에 오디오를 같이 이렇게 넣었더니 네 목소리가 왜 나오냐. 너는 진행자인 거냐. 원하시는 대로 오디오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리액션 뺀 버전을 우리가 만들었어, 또. 네. 그래서 올렸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리액션 있는 버전 해가지고, 아, 소리가 듣기 싫다. 저를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사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게스트, 우리 벨라 씨. 안녕하세요. 배우 김벨라입니다. 벨라 씨는 실제 본명 벨라. 자, 우리가 그간 우리 재연도 해보고 또 다양한 콘텐츠도 좀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도 역시 우리 공포라디오의 꽃은 이 버전이죠. 맞습니다. 역시 구관이 명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제가 제일 편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호신마마 채널을 굉장히 즐겨보는 애청자인 조유진 씨가 직접 보내주신 사연이었는데, 자, 이 사연이 재밌는 게요. 이 사연이 타로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 우리 또 한때 타로에 빠져가지고, 타로 너무 좋죠. 네, 타로를 재미삼아 보곤 했었는데, 오늘 얘기가 타로에 관련된 좀 무시무시한 얘기. 타로인데 무시무시하다고요? 오호.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당시 20대였던 유진 씨가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그 고시생이었는데, 그때가 지금만큼 사실 임용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고시 준비라는 게 아시잖아요. 힘들죠.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유진 씨는 이미 수차례 낙방을 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멘탈이 완전 그냥 나가 있었던 상태인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왜 우리 독서실에 휴게실 같은 그런 공간이 있잖아. 그래서 거기 가서 막 도시락도 먹고 다 같이 쉴 수 있는. 다 같이 먹고, 이제 나같이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은 구석에서 혼자 사람을 싫어하시는 네. 거예요? 혼자 누가 올까 싶어갖고 혼자 이제 핸드폰하고 혼자 도시락 먹고 이런 그런 공간들이 있었는데, 휴게실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옆에 학생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들린 거야. 근데 옆에 학생들이 이제 어디서 타로를 봤는데 너무 소름 돋게 잘 보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진 씨가 이제 귀가 그쪽으로 쫑긋해 있었던 거지. 거기가 뭐 어디 역 근처에서 뭐 몇 번째 골목에 어쩌고저쩌고 가면 있는데 너무 잘 본다 해서 유진 씨가 이제 그때 계속 낙방을 하니까 자기 합격 운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응. 그렇게 해서 호기심에서 그 타로집을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유진 씨 기억에 의하면은 엄청 작고 허름한 약간 미니 포장마차 같은 노상 약간 그런 데인가 봐. 우리 길거리에 가면 천막처럼. 그치, 천막돼 있는 그런 데였는데, 이분이 태어나서 점이나 타로 같은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허름하고 작은 공간이 좀 무섭게 느껴졌대.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지. 근데 뭐 그런 데서 가서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 봉고차 안에서 봐주는데 알아요? 봉고차요? 진짜. 근데 부산에 가면은 해변가 근처에 그 미니 봉고차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지? 미니 봉고차. 다마스. 다마스. 아니, 실제 다마스. 진짜 다마스에서. 다마스에서 그 안에서 점도 봐주고 타로 봐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리고 이제 이동하시면서 근데 탔는데 가면 어떡해요? 너무 무서운데? 납치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많아. 그래서 나는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옛날엔 다마스였는데 이게 좀 더 차들이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막 스타렉스 같은데, 근데 그게 더 무서운데? 진짜 납치가. 근데 실제로 지금도 부산에 해변가에 가면은 그런 분들 많고, 동해 해변가에 가도 차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마 차가 화려하게 이렇게 딱 돼 있겠다. 그쵸? 그치. 막 타로 크게 적혀 있지. 근데 어쨌든 이분은 이걸 처음 보러 간 거야. 그래서 여기 혹시 타로 보는 데인가요?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 앉아요. 근데 내가 봤던 것보다 키가 좀 작네? 봤던 것보다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봤던 것보다 키가 더 작다니, 나를 이전에 본 적이 있다는 건가? 나를 안다는 건가? 너무 좀 무섭잖아. 그래서 유진 씨가 엄청나게 당황해하자 그 타로 아줌마는 자기는 손님이 오기 전에 전날에 꿈으로 미리 본다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타로 맞아요? 그 신점 이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어젯밤에 꿈에 유진 씨를 미리 봤는데 자기가 봤던 것보다 키가 작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원래 5cm 정도는 더 컸어야 됐다. 그런 소리를 하더래. 오. 그 태어나서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이다 보니까 이 말에 진짜 거의 멘탈이 나간 거야. 그래서 당연히 올 것 같은데? 그래서 타로를 이제 펼치기도 전에 이미 멘붕이 됩니다, 이분이. 이제 막 당황해하고 있으니까 이 타로 아줌마가 아유, 학생 이런 거 처음 보는구나. 아, 네. 타로를 막 섞으시면서 여기는 일반 타로집이랑 좀 달라. 보통 타로를 본다고 하면 그냥 카드 해석만 해준다라고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카드 해석만 해준다고 생각하는데 난 신기가 있거든. 두 개를 갖고 되게 계시네. 불안했었는데 아니. 근데 신기요? 아유, 놀라긴. 그래서 나 오늘 사실 쉬는 날인데 자기가 어제 꿈에 나오길래 나 오늘 출근한 거야. 앞으로 더 놀랄 일이 많을 텐데 벌써부터 겁먹어서 큰일이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로집 아줌마는 근데 신기하게 진짜 신기가 있는 사람이 맞더래. 그러니까 왜냐면은 타로 카드를 이렇게 섞으면서 이미 유진 씨 성격이라든지 너가 여태까지 이렇게 했구나 저렇게 했구나라는 거를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맞았던 거야. 오, 그럼 신뢰가 더 확까지. 시작도 전에. 그러면서 이제 이 무르익었을 때 이 타로 아줌마가 타로를 막 섞으시면서 아 참 그래서 자기 뭐 임용고시 준비한다고? 네네네. 쉽지가 않겠는데 합격의 기운이 보이지가 않아. 이러십니다. 정말요? 어떡하지? 요즘은 타로가 한 셔플에 얼마 하지? 한 10,000원 하나? 5,000원, 10,000원? 그쵸, 그 정도 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셔플당 2,000원, 3,000원 정도가 했었대요. 근데 이 타로집 아줌마는 유진 씨가 좀 딱해 보였는지 3,000원만 받고 여러 주제에 대해서 봐주시기 시작했대. 근데 타로를 다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유진 씨가 좀 울적해. 왜 그렇겠어? 내용이 다 안 좋아가지고. 합격 떨어진다고 하니까 왜냐면 몇 년간 시험 준비를 해도 계속 낙방을 했잖아. 그래서 안 그래도 지쳐있는데 이 합격 운까지 안 보인다고 하니까 공부할 의욕이 그냥 뚝 떨어진 거야.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간 집 독서실 계속 이 생활만 반복해왔고 동네를 별로 벗어나 본 적도 없고 친구들과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래. 그러니까 이 꽃다운 나이에 지금 나 왜 썩어가고 있네? 이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냥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일탈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느껴진 거야. 또 안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그치. 안 좋은 얘기 듣기도 하고 자기도 진짜 시절이 좀 안 좋잖아. 그쵸, 사실 현실이. 그래서 유진 씨가 막상 일탈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 성격이 좀 소심하기도 하고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이 고시 공부 외에는 해본 게 없었다는 거야. 뭐 당장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 친구 중에서도 계속 공부만 하다가 일탈을 하려고 베라에 취직을 한 거야. 일탈이 베라에 무슨. 한 번도 사회생활을 바깥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 아이스크림 퍼는 걸 너무 못해갖고 쫓겨났잖아. 그래, 맞아. 놀아본 사람이 놀 줄 안다고. 일도 해본 사람이 할 줄 알잖아. 그러니까 알바하려고 베라 갔는데 그 아이스크림 퍼는 거 너무 손목이 아프더래, 그게. 그래서 계속 버벅대고 하니까 나가라고. 너무 슬프다. 근데 유진 씨도 자기가 여태까지 한 게 고시 공부밖에 없으니까 편의점 알바조차 할 생각이 안 나더래. 무서운 거야, 두렵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고 돌아서 결국은 다시 시험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유진 씨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뭐겠어요? Love? 남자. 타로 아줌마입니다. 타로 아줌마요? 유진 씨는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일 때가 되면은 종종 그 버스를 타고 그 타로집에 가는 게 유일한 낙이 된 거야. 그러면은 3,000원 내고 이것저것 봐주시면서 다음 손님 올 때까지 아줌마는 계속해서 봐주고 수다도 떨고 진로 상담도 하고 막 옛날 얘기도 하고 약간 심리치료 받듯이. 그치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은 금방 친해졌고 타로 아줌마는 유진 씨를 딸처럼 동생처럼
친근하게 대해주게 됩니다. 아, 쌤, 진짜 저희 엄마 때문에 너무 짜증나요. 오늘 한바탕 하고 왔어요. 하긴 너네 엄마랑 네가 원진살이 많으니까 앙숙일 수밖에 없지. 타로집이죠? 네, 타로집이에요. 진살이요? 그래서 읽게 돼. 엄마랑 네가 충이 너무 많아서 그래. 어때? 쌤 용하지? 네, 쌤 진짜 용해요. 근데 원진살이요? 그게 뭐예요? 그런데 그 순간 타로쌤이 타로를 갑자기 한 구석에 그냥 놓더니 서랍에서 쌀과 엽전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타로 보는 책상에 놓더니 갑자기 그 엽전이랑 쌀을 이용해서 진짜 무당처럼 점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네가 엄마랑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거리고 엄마가 널 낳아서 짜증이 많아진 거다. 그래서 네가 엄마랑 사이가 안 좋은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타로 마스터가 아니라 완전 무당이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란 유진 씨가 쌤 갑자기 왜 쌀이랑 엽전 같은 걸 꺼내냐. 무섭다. 이거 TV에서 무당들이 하는 거 아니냐. 혹시 그런 거냐? 라고 물어봤더니 타로 아줌마가 내가 얘기 안 했나? 나 무당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쌤이 용하지. 당시에 타로 아줌마는 사실 자기가 무당팔자라면서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받기가 싫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 뿐이다. 근데 무당이나 마찬가지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타로도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타로를 하는 것 뿐이지 사실 자기는 타로 카드를 뽑지 않아도 그 사람만 봐도 그냥 딩딩딩딩딩딩 다 보인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언제부턴가 그 얘기를 하고 나서 타로 아줌마는 아예 대놓고 타로 카드가 아니라 유진 씨 앞에서는 그냥 엽전이나 쌀 가지고 막 유진 씨 질문에 답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에 그분이 항상 입버릇처럼 쌤 용하지? 나 용하지? 나 용하잖아. 이 얘기를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던 중에 제발 안 돼. 그러던 중에 맞다 쌤 전에 제가 왜 같이 독서실 다니는 제 친구 걔 사진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쌤이 걔 보자마자 얘 남자 엄청 밝힐 거라고 망신당할 일이 보인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 걔 기억난다. 걔 왜? 쌤 진짜 저 소름 돋았잖아요. 걔가 저희 독서실에서 어제 퇴소당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 독서실이 남자층 여자층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층에는 절대 남자가 오면 안 돼요. 근데 걔가 지 남친을 몰래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들켜가지고 퇴소당하고 독서실 입구 앞에 땡땡땡 퇴소 이렇게 엄청 크게 적혔잖아요. 그래갖고 자기 쪽팔린다고 완전 울고불고 독서실 근처로도 못 다니겠다고 난리 났었어요. 그리고 울고불고 하는데 저는 쌤 생각났잖아요. 쌤 진짜 너무 소름 돋았어요. 그래 쌤 용하지? 또 용하지. 쌤 무당이라니까? 쌤은 기도도 다녀. 네? 기도요? 무슨 기도요? 왜 무당들 기도 다닌다고 하잖아. 쌤도 똑같이 기도 다녀. 산에도 가고 기도터에도 가고. 그러니까 쌤이 용하지. 네? 진짜요? 대박. 아유 그나저나 네가 합격운이 약해서 큰일이다 유진아. 쌤 갑자기 왜 그 얘기 꺼내세요. 저도 우울하단 말이에요. 유진아 그러지 말고 쌤이랑 이번에 같이 기도나 갈래? 기도를 같이? 타로 아줌마는 자신의 이 용함을 얻기 위해서 종종 무당들처럼 기도를 다니는데 유진 씨가 합격운이 너무 약해서 큰일이라면서 바람돌쇠 겸 자신과 함께 기도를 가자고 제안을 하셨대. 근데 유진 씨는 기도가 사실 뭔지도 모르고 뭐하러 가는지도 모르는데 안 그래도 답답했는데 일단 차를 타고 어디론가 나간다는 게 그게 너무 수험생들은 그치 너무 즐겁잖아. 그러니까 마치 소풍 가는 어린아이처럼 따라 나가겠다고 한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분의 차를 타고 수도권 주변의 산으로 기도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등산을 하는 것처럼 가볍게 산길을 좀 오르다가 어느 꾸불꾸불한 외진길에 같이 들어가게 됐대. 근데 그 외진길로 좀 걷다 보니까 유진 씨가 한눈에 봐도 일반인은 절대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특이한 장소가 나오더래. 특이한 장소? 산? 그러니까 기도터 같은 데지. 근데 진짜 기도터가 일반인들이 다니는 그런 이 산길에서 진짜 근처에 있어요. 만들어진 길 말고 네. 이렇게. 근데 진짜 찾기가 힘들어. 응. 근데 신기하게
신기가 없는 유진 씨조차도 그곳을 딱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분위기에 좀 압도가 된 건지 오싹한 느낌이 확 들면서 산에 좀 올라와서 더울 거 아니야. 근데 방금까지 더운데 갑자기 한기가 확 느껴지더래. 쌤, 여기 이상해요. 갑자기 확 추운데요? 아유, 여기 기운이 너무 세서 그래. 일반인은 절대 못 오는 기운이 엄청나게 센 곳이야. 쌤, 저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귀신 붙는 거 아니에요? 쌤, 무서워요. 막 소름 돋는지 자기 팔이 자꾸 막 이렇게 닭살이 자꾸 돋았대. 그러니까, 유진아, 쌤 있잖아. 쌤 용한 거 알지? 어머, 얘 닭살 돋는 것 봐. 빨리 저기 가서 기도 올리자. 유진 씨는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온몸에 닭살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소름이 자꾸 돋고 괜히 따라왔다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뭐 자기 혼자 집에 어떻게 가겠어. 그러다 보니까 빨리 끝내고 가야겠다. 나 괜히 따라왔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타로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야외 같은 데서 이분의 말에 의하면은 야외 같은 데서 돗자리 같은 게 곳곳에 깔려 있고 그 앞에는 절에서 볼 법한 그런 불상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불상이 절이랑 조금 다르더래. 어떤 느낌인지 난 알 것 같아. 근데 그 불상 앞에 막 술이며 과자며 과일이며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근데 그 모든 게 너무 무섭게 느껴지고 당연히 일반인들한테는 좀 그렇지. 하지만 타로 아줌마는 유진 씨를 신경도 쓰지 않고 등산 배낭에 싸고 온 과일이랑 막 쌀이랑 이런 걸 꺼내가지고 기도 준비를 막 하기 시작했대. 자연스럽게. 네. 그 이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타로 마스터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지 않나. 근데 유진 씨는 무서운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거기가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좀 나무가 좀 유독 이렇게 우거져서 그런지 어둡고 좀 무섭고 막 좀 침침하고 춥고 그런 기운이 좀 많이 들더래. 그래서 자꾸 유진 씨가 이렇게 두리번거리니까 타로 아줌마가 치면서 얘, 너 합격 기도 안 올릴 거야? 너 합격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니까 유진 씨도 어쩔 수 없이 집중해서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속으로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어라 라고 시켰대. 유진 씨는 모르니까 학생이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눈을 감고 이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소름이 돋고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그런 느낌을 자꾸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뭔가가 자꾸 이런 그림자 같은 게 자꾸 앞에서 이렇게 휙휙 지나가는 느낌, 이런 게 자꾸 들어서 두려움을 느낀 유진 씨는 더 눈을 질끈 감았고 얼마나 시간이 좀 흘렀을까 타로 아줌마가 유진아 이제 눈 떠도 돼 라는 소리에 눈을 뜨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는 너무 무섭잖아. 근데 자기랑 달리 타로 아줌마는 너무 업돼 있더래. 오히려. 그러면서 신이 났는지 막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아유 오늘 기도 너무 잘 된다. 유진이 너가 따라와서 그런가? 아줌마 애기 동자가 왔나? 너무 재밌다. 신난다. 막 이러시더라는 거야. 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그간 사실 봤던 게 그 타로 안에서 다였잖아. 그러니까 이 모습이 너무 이질감 있게 느껴지는 거야. 낯설게. 그 유진 씨가 갑자기 막 이 사람이 무섭게 보이면서 그냥 속으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래.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거 다 이제 정리해라라고 하니까 막 부랴부랴 막 짐을 싸기 시작한 거야. 근데 대각선 맞은편에서 누군가가 자신들을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더래. 그래서 거기를 쳐다봤더니 어떤 여자가, 귀신 아니에요? 귀신. 여자가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으로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로 이 두 사람을 아니꼽게 쳐다보고 있더래. 아까부터 계속. 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타로 아줌마도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참다 못한 타로 아줌마가 저기요, 왜 자꾸 쳐다보세요? 라고 약간 따지듯이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오더니 저기 아줌마 무당이세요? 라고 딱 물어봤다는 거야. 그리고 타로 아줌마가 당황스럽잖아. 이걸 무당이라고 해야 될지. 그래서 어버버버 하면서 아니 그런 걸 왜 묻냐? 라고 하니까 아줌마 어디서 신당하세요? 어디다 차려놓으셨어요? 이런 거를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줌마는 자기 신촌에서 한다
라고 했더니 그럼 호명이 뭐냐? 이제 호신마마 이런 것처럼 호명이 뭐냐? 라고 물으니까 아줌마가 너무 당황스럽잖아. 뭐 타로집이니까. 그래서 아줌마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면서 아니 당신 나 알아요? 왜 그런 걸 물어봐요? 뭐 저기 왜 나한테 참견이세요? 이러니까 그 여자가 대뜸 아줌마 무당 아니죠? 딱 이 소리를 했다는 거야. 그 옆에서 유진 씨도 얼마나 놀랬겠어. 이런 게 보이나?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았지? 물론 기도를 올린다거나 그런 게 좀 미숙했을 수는 있어. 그분이 무당들이 봤을 때는 그런 거를 유추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타로 아줌마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라면서 자기 무당 맞다면서 이제 순간 당황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무당 된 지 몇 년 됐냐? 그럼 어디서 하냐? 신촌 어디서 하냐? 이런 걸 자꾸 묻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당 아줌마 더 이상 대답할 게 없으니까 아니 별 이상한 사람 다 본다면서 왜 엄한 사람한테 트집이냐? 왜 시비를 거냐? 라고 하면서 유진아 가자! 이러면서 자리를 뜨려고 했대. 근데 그 순간 그 아줌마가 아줌마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아줌마 보살 아니잖아. 왜 신이 없는데 신이 있는 척을 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당신 뒤에 지금 잡신들이 엄청나게 많다. 아줌마가 자꾸 잡기들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아줌마 큰일이다. 딱 이 소리를 한 거야. 그분이 보살이네. 그분은 무당이었던 것 같아.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당황해가지고 이 여자가 미쳤나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아줌마가 잡기들을 데리고 다니든 말든 나랑 상관없어. 근데 여기 기도터 함부로 오지 마세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 오는 데가 아니야. 아줌마 자꾸 영감함 얻으려고 이런 데 오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줌마 등 뒤로 잡기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면서 당장은 용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당신 자꾸 이런 데 오면 큰일 나니까 앞으로 다시 오지 마세요. 내가 걱정돼서 하는 소리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무서워. 타로 아줌마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가오가 상하는. 그치, 유진 씨가 앞에 거기다가 있는데. 그치 어린애까지 자기를 되게 좋아하는 어린애 신하고 있어. 그치 있는데 그러니까 타로 아줌마가 이제 그때부터 거품을 울면서 아니 내가 신내리만 안 받았을 뿐이지 나도 무당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너무 크게 이제 싸움이 나니까 주변에 있던 다른 뭐 무당들이 이제 쫓아나온 거야. 그럼 두 사람을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말려서 싸움은 중단이 됐고 타로 아줌마는 엄청나게 기분이 상한 것처럼 씩씩대면서 차가 주차돼 있는 곳으로 쌩 그냥 가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유진 씨가 이제 짐을 가지고 타로 아줌마를 쫓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뒤따르던 유진 씨를 향해서 그 무당이 딱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아줌마 조만간 봐. 살 맞을 거야. 유진 씨는 태어나서 그런 곳을 처음 가봤고 무당이라는 사람을 사실 바로 옆에서 본 것도 처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막 알 수 없는 살을 맞는다라는 게 화살을 맞는다는 소리인가? 진짜 이 사람 그때 그렇게 해서 그랬대. 화살을 어디서 맞는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분이 그 말이 딱 뇌리에 꽂혔던 거야. 모르니까 더더욱. 모르니까. 이제 멘붕인 상태에서 차를 타고 오는데 타로 아줌마는 집으로 오는 내내 화가 안 풀리셨는지 여태까지 내가 전국에 있는 기도터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대접은 처음 받아봤다. 내가 용하니까 질투가 나서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저런 것들보다 내가 더 용하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욕을 하시면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왔고 유진 씨 귀에는 그런 게 사실 하나도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냥 멘탈이 그냥 나가신 거야, 둘 다. 그래서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도망치다시피 집으로 달려왔다고 합니다. 식겁한 유진 씨는 그 이후로 타로집을 아예 안 가게 됐고 그러니까 타로 아줌마는 또 연락이 오는 거야. 왜 요즘 안 오냐. 그 일 이후에 또 안 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아예 아줌마의 연락을 피해서 번호까지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몇 년 뒤에 유진 씨는 어렵게 시험에 합격을 했고 오, 그래도. 진짜로 그 해에는 떨어졌대. 근데 사실 이렇게 집중을 안 하고 자꾸 돌아다니니까 바꿀 수가 없네. 네. 그래서 합격을 했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의 기억도 사실은 흐릿해져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거의 몇 년, 10년 가까이 지난 어느 날 문득 그 아줌마가 생각이 나더래요.
왜 우리 수험생 시절에 또 잘해줬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그분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연락처가 뜨지가 않더래요. 너무 오래됐잖아. 그래서 유진 씨는 직접 그곳을 찾아가 봤다고 합니다. 옛날 거기 그 자리. 그 장소를. 근데 신기하게 그곳이 그대로 있더래요. 오! 살아남아 있네?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거기를 들어갔는데 처음 보는 분이 계시더라고 합니다. 여기 원래 하시던 분,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어떤 여자분이셨대, 더 젊은. 제가 여기 10년 전쯤에 여기 다녔었는데, 글쎄, 나는 여기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잘 모르겠네. 그리고 직전에 계셨던 분 남자쌤이었는데, 뭐지? 네? 남자쌤이요? 아닌데, 그분은 여자쌤인데, 이름이 은숙쌤이라고. 전혀 모르겠어요. 저는 들은 건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유진 씨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타로 보시는 분이 그 타로랑 그 쌀점이랑 그 엽전에서 보시는 분! 오, 아시네? 이 소리를 했다는 거야. 네네네네, 맞아요. 그 쌀도 보고 엽전도 사고 하시던 분. 그래, 그 신내림 안 받았고 자기 무당이라고 하고 다녔던 그 여자분 맞죠, 아줌마? 네, 맞아요. 그 아줌마 죽었어. 헐. 네? 그 아줌마 산에서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갑자기 죽었잖아. 기도 갔다가 독사한테 물려가지고, 이거 난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남자쌤이 여기 인수받을 때 들었대. 아유, 딱하지. 알고 보니까 당시 아줌마가 제가 이제 연락을 끊고 나서 이걸 좀 더 하시다가 기도 갔다가 진짜 독사한테 대박이다. 물려가지고 급사하고 그 집 아들이 이거를 다른 분한테 인수를 해서 그게 그 남자쌤이었던 거야. 그 남자쌤이 하다가 이분한테 다시 넘긴 거야. 그러면서 그 남자쌤이 그 아들이랑 알고 있었으니까 이 얘기를 들었던 거야. 그 당시에 아줌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딱 듣자마자 진짜 소름이 확 돋으면서 옛날에 그 화살 맞는다 라고 자기가 생각을 했었잖아. 그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그 화살 맞는다고 했던, 그러니까 살 맞는다는 소리였겠지? 그 소리가 생각나서 너무 깜짝 놀라서 귀신 본 듯 하면서 그곳을 뛰쳐나왔고, 한동안 이분은 그 동네 주변을 아예 얼씬도 하지 않았었대. 그러면서 아줌마 용하지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다니셨던 그분, 진짜 그 무당의 말대로 영검함을 쫓다가 이렇게 살을 맞으신 걸까요? 아직도 이 얘기를 하면은 너무 무섭고 안타깝고, 그래서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만 하던 얘기였었대. 근데 진짜 처음 겪은 건데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생기면 너무 무섭겠는데. 그래서 이 얘기 들으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진짜 무섭긴 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 진짜 뭘까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나도 이 얘기가 결코 뭐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실제로 무당들 중에서도 그렇고 무당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뭐 타로가 됐든 뭐가 됐든 철학관이 됐든 뭐가 됐든 하시는 분들 중 다 똑같이 봤을 때 당장에 눈에 보이는 영검함을 쫓기 위해서 하다가 어떻게 보면 큰일 난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우리 보통 집에 있는 숟가락이 몇 개인지, 숟가락이 3개인지 4개인지까지 다 맞출 경우에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든. 진짜요? 네. 그래서 숟가락 점을 자꾸만 보게 되면은 그게 오히려 좋진 않다 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고, 내가 최근에 이것도 나중에 컨텐츠로 할 텐데, 괴담 중에 조선시대에 있었던 괴담 중에서도 되게 큰 스님이 그 절이 유독 이렇게 애기 생기게 해달라고 하면 애기가 바로 생기고, 막 비 내리게 되면 비 바로 내리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보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너무 디테일한 것까지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해결해주는. 즉각적으로 결과물이 바로바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나쁜 도깨비가 주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실제로도 있어. 옛날 문서에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점 볼 때도 그렇고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되신 분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 너무 상세하게 보는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라는 얘기를 실제로 해. 그래서 이분 역시도 내가 봤을 때 용하지라는 얘기를 자주 하셨다는 거는 그만큼 나의 이 용함과 영검함에 집착했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맞추는 거, 뭐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쫓다 보면 안 좋지. 그러니까 기도터나 이런 데 가도 그런 영검함을 주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잡기일 확률이 높지.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은 나는 다른 얘기로도 들어본 게 있어갖고 어떤 무당이 이 영검함에 꽂혀갖고 너무 디테일하게 맞추려고 하다가 그 기도터나 그런 데에서 그런 신들만 찾으러 다니다가 나중에 사고 나가지고 뭐 이런 얘기 나는 들은 게 많거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러 가거나 이럴 때도 저 막 영검하게 해주세요. 뭐 저 숟가락 몇 개지 다 맞추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건 사실 안 좋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렇게 안 하지. 약간 그런 건가? 이게 각 제각기 사람마다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을 이상을 자기가 욕심부리면 딱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그러는 건가? 이게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결국 무당은 상대방의 조상을 보고 이 집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거를 맞추는데 사실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안 중요하잖아. 야, 너네 집에 숟가락 정확히 뭐고 이불 색깔이 뭐구나. 이건 안 중요한데 그거를 맞춤으로써 사람들이 혹하잖아. 엄청나게. 오씨, 우리 집 숟가락 이렇게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잖아. 와, 이게 완전 현혹시키는 그치.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의 건강이라든지 앞으로 이 집에 일어날 일들을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숟가락 점사라는 말이 실제로 있어. 숟가락 점을 자꾸 너무 많이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 그러니까 숟가락이 몇 개인지는 이 사람 인생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문제는 손님들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 퍼포먼스. 거기에 꽂혀 있는 거야. 우리 집에서 야 숟가락 몇 개인지까지 맞추더라. 야 미쳤다. 맞아. 근데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자꾸만 이런 걸 쫓다 보면은 실제로 잡기들 중에 야 내가 숟가락 점사까지 보게 해줄게. 나 모셔. 그런 게 많다라는 거지. 그래서 제가 조만간 그거를 한번 준비를 할게요. 조선시대 괴담에서 어떤 절에 엄청 큰 대사가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해가지고 그 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는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 거기 이런 맥락이 똑같아. 와. 그래서 아마 이 타로 이분도 그런 짜잘한 거에 자꾸만 집착하고 짜잘한 거 맞추는 거에 집착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터를 돌아다닐 때 그런 잡기들이 붙었고 이 무당이 아까 그 따졌던 무당이 그걸 딱 봤던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줌마 왜 무당 아닌데 무당 행세를 하냐. 이런 기도터는 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아닐까 싶어. 대박. 근데 독사 이게- 충격적이야. 그치.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결국은 근데 손님들은 숟가락 점사에 반응을 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래서 무당들 중에서도 이런 거를 되게 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이 사람 인생에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 근데 손님은 그걸 자꾸 원하고 나는 영검함을 자꾸 보여줘야 되고 근데 그 영검함이 진짜 이 사람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불리셨던 만신이라고 하죠. 선생님들은 숟가락 점사를 멀리 하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 그런 표현이 있구나 여기 세계에서. 내가 얼핏 들었던 얘기 중에서도 어떤 손님이 얘기해 줬는데 아마 이거 유튜브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뭐 어떤 제자가 도깨비를 모시면은 돈을 많이 번다 해가지고 그 도깨비를 찾으러 다니려고 전국을 다 돌아다니다가 왜냐면 제자들 중에서 도깨비를 모시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모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도깨비를 모시면은 그 제자가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실제로 있어. 근데 자기가 도깨비가 없다 보니까 도깨비 신을 모시려고 전국에 있는 도깨비 터를 다 돌아다닌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가게에 있는 도깨비 터랑 진짜 도깨비 기도터랑은 차원이 달라요. 도깨비 기도터는 진짜 위험한데 조심해야 돼. 저도 가끔 가긴 하는데 거기는 진짜 세. 근데 그런 데를 자꾸 찾으러 다니고 도깨비를 찾으러 다니다가 결국엔 나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 무섭다. 조심해야죠.